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 아저씨 그 시간 막 날라가서 못 읽을 것 같아. 건강해라. 고맙습니다. 누가 다 돼인지 모르겠네. 최근 다 절판돼 매진됐습니다. 절단 한 말씀 드려가십니다. 됐다. 하고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책 구매 또 서명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상기 의원님,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를 가시화하고 있는 거죠? 뭐 본인이 저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하고 학번 동기인데 옛날 생각도 나는데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 북콘서트를 할 때 그 북콘서트의 제목이요. 조국이 가는 길을 묻고 궁금하거든 뭐 조국을 보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 웬만한 지금 뭐 아이돌 못지않은 지금 인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성 네. 소리 들어보셨을 텐데 출마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요. 네. 조민 씨가 블로그 활동을 하고 북콘서트하고 호남 지방 뭐 전주에도 뭐 두어 번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좌진들도 아주 다양하게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출마는 기정사실이다. 다만 세력화해서 당으로 나갈 거냐 본인이 그냥 출마할 거냐. 출마는 상수, 규모는 변수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를 해도 민주당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네. 제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총선 전체 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개인 본인은 뭐 출마하고 싶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총선 전체 프레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강하게 불고 바람이 불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조국 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네. 예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그것이 전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거나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정치적 계산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개인의 뭐 명예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본인 입장에서 출마하신 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출마한다면 저는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조국 전 장관 억울한 일도 많으시고 본인 보시기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총선 출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냐 하는 부분은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 이번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네, 설전 변호사님, 네.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을 SNS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 진영이 승리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명예 회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신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걸 보고 신당을 하시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아까 박상규 의원님께서 출마는 상수, 뭐 규모는 변수라고 했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출마는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규모는 상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당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세력화로 갈지 어떤 형태 그리고 규모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갈 것이라고 보지만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진명 교수님과 저도 뭐 뜻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어떠한 판단과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1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조국 교수에 대한 어떤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뭐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어떤 중도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건지 해명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SNS를 보면요. 총선은 개인 명예회복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등은 본인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회복이 될 것이다. 주권자 시민으로 할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승환 행정관님, 무슨 의미로 보이십니까? 지금 그 전에 조국 장관이 지금 평산에 있을 때가 아니죠. 이 징역 2년 받으셨잖아요. 13개의 혐의 중에 8개 유죄 받으셨잖아요. 서울 동부구치소 계셔야죠. 부인 때문에 지금 저기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조국 장관의 나르시즘은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이 확신이 너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나와주시면 저희 여권 입장에서는 땡큐죠. 4년 전 이맘때만 해도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서초와 광화문으로 양분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조국의 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 조국 장관은 조국의 강에 조국 스스로가 빠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께서 나와주시면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지 않고 본인의 독자 세력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럼 조국 장관이 과연 누구와 함께할 것이냐? 반이재명 또 혹은 전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해서 본인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시겠죠. 조국 장관 본인의 방탄은 될진 몰라도 저는 한국 정치 전체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